헤드헌터는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말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이름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서 분화된 것이라면 생김새도 이름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나요? 주방장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진 뒤 소설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 소설가로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다중우주론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아니 수억 개 이상이 한데 겹쳐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 즉 새로운 현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좀 전에 도윤 씨가 카페 밖을 나서려 했었죠. 그 순간 도윤 씨에게 선택의 수는 무한정입니다. 나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결국 집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그중 단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지 않은 모든 가능성은 여러 차원으로 분화되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고유한 우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우주가 한데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똑같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조금씩 다른 환경을 겪으며 그로 인해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능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소설가가 말을 멈추자 잠자코 귀를 기울이던 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린 같은 우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의견에 공감해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같은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바로 여기 카페에. 사업가가 의문을 제기하자 소설가가 응답하였다. 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보편적인 시간 개념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라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하나로 겹쳐지는 지점이랄까요? 선생님 말씀은 그 지점으로 각자의 우주에 존재하던 자아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지점이 이곳 카페라는 것인가요?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헤드헌터가 입을 열었다. 여러 우주가 겹쳐진 지점이 여기라면 헤드헌터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참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걸 시원하게 반박할 사람이 여기에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헤드헌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이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지금부터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떠밀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누가 떠밀었는지는 알 것 같네요. 이모님. 곱슬머리 남자가 스피드 퀴즈를 맞추듯이 말을 뱉어내자 이번엔 사업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모님은 누구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자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혼자서만 사라진 걸까요? 주방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잠시 침묵이 있은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소설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소설가는 자신의 커피잔을 건드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여기 여주인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자아, 우리 모두의 자아를 초월한 좀 더 근원에 가까운 존재, 초자아가 아닐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오 세상에, 이모님이 초자아라니 내 스타일이었는데. 곱슬머리 남자가 농을 섞어 푸념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내면 깊숙이 있다잖아요. 만나고 싶으면 눈을 감고 내면을 보세요.
사업가도 농담 비스무리하게 말을 건넸다. 예, 좋습니다. 여기 여사장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모이게 된 걸까요? 헤드헌터가 토크쇼를 진행하듯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나갔다. 그동안 묻는 말에만 대답하던 우진이 뭔가를 말하려 입술을 움직였다.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사실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의 자아라면요. 도윤은 어린 우진의 말을 경청하던 중 찾던 것이 언뜻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느낌이 왔다. 안에 있는 거네요. 우리는 자꾸 밖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의식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불쑥 올라왔어요. 우진군 말대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또 다른 나, 여러분들인 거죠. 도윤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잡듯 어디선가 나르던 생각을 포착해 그대로 입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면서도 도윤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도윤의 말에 미소를 짓던 소설가가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둘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당신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소설가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 주방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야 소설가님을 보고 있죠? 좋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작가를 꿈꾸는 요리사께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소설가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 각자는 작은 자아로서 여러 차원에 분산되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의 큰 자아는 모든 차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포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마치 큰 자아의 몸을 구성하는 작은 세포처럼 말입니다. 이 중 누군가는 별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겠지만 누군가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죠.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큰 자아의 차원에서 보자면 적신호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암세포의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분명 여기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장황한 내용을 늘어놓으시네요. 물론 하시는 말씀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곱슬머리 남자가 투덜거리자 소설가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던 거예요. 우리는 면역세포입니다.